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동 한자 지도사 가정 시간입니다. 자, 아동 한자 지도사는 말 그대로 아동 어린이죠, 그죠? 초등학생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사 과정을 뽑는 그런 시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기초, 한자의 뭐 역사라든지 뭐 서체 변화라든지 뭐 필순이라든지 이런 거 가장 기초적인 부분 있죠.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자 천자 이상을 공부를 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히 글자를 읽고 외우고 쓰고 이런 과정에서 벗어나서 한자의 기초를 좀 배운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가르칠 때 적용한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 능력을 숙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아동 한자 지도사는 대한검정회 그다음에 한자진흥회 두 기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두 기관의 시험은 어떠한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검정회를 보겠습니다. 대한검정회는 좀 수준이 좀 높습니다. 문제 수준이 유형도 좀 많고 그래서 진흥회보다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아동 한자 교육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말이 교육론이지 대체로 보면 내용을 보면은 한자의 어떤 기초적인 지식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자 이해. 자, 문자 이해 19문제가 돼 있죠. 그죠? 19제 19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자 생성의 역사죠. 그죠? 한자가 언제 어떻게 발생해서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다음 문자 구성의 원리. 자, 문자 구성의 원리는 뭐냐면은 한자의 짜임이라고 그러죠. 보통 한자의 짜임. 자, 좀 한자로 쓰면은 육서라 그러죠. 육서. 육서. 6가지 원리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진 6가지 원리를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서체의 변천과 획수, 필순. 이제 서체의 변천은 한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가 처음부터 이런 모양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최초의 한자, 뭐 그림 문자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뭐 건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떻게, 여러 가지 모양을 변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순. 특히 어린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필순을 공부하지 않으면 글자를 삐뚤빼뚤 아주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필순을 갖다가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공부를 해서 반듯하게 쓰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익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의 역할. 자, 부수의 역할. 부수라는 것은 한자의 뜻 부분이죠. 한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부. 자, 성부할 때 여기 성이 뭡니까? 소리 성자죠, 그죠? 소리 부분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소리 부분. 자, 그 다음에 유의자, 반의자, 약자, 속자 되는데 실제로 약자, 속자 같은 경우는 출제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의자, 반의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낱말의 이해. 자, 낱말의 이해는 이제 낱말의 뜻이죠. 그죠? 이 낱말을 어떻게 바르게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낱말의 구성 원리. 자, 이게 하나의 문법적인 원리인데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어의 짜임이랍니다. 한자어의 짜임. 한자어의 짜임은 자, 두 글자 있죠. 두 글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두 글자의 관계가 뭐 이제 문법적인 용어로 주술 관계, 수식 관계, 뭐 술목 관계 이런 관계 하나의 문법이죠.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강의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한문 과정에서 문법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하죠. 용어 때문에. 자, 그다음에 품사 이해. 자, 품사. 품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죠? 동사, 명사, 형용사.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진흥에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데 검정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문장을 내어주고 그 문장 속에서 이 글자가 어떤 품사로 쓰여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죠, 그죠? 유의자, 반의자가 있으면 유의어, 반의어가 있습니다. 역시 두 글자의 관계가 뜻이 비슷하냐 반대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어의 이해, 자, 사자성어 보통 이제 활용하는데 이 성어가 문장 속에서 바르게 활용된 것, 그 다음에 사자성어의 속뜻, 이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은 한자어 지도의 실제입니다. 자, 한자 익히기 15제에 나왔는데, 이제 한자 익히기 15문제, 그 영역을 보면 한자의 훈음 알기,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를 읽는다는 얘기죠. 뜻이 무엇이고 소리는 어떻게 읽는다. 이렇게 훈음 알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짜임을 통한 형음의 알기. 자,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시험 문제 1번 문제로 나옵니다. 한자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모양이 있고 뜻이 있고 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훈음에 맞는 한자 알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 한자의 활용 16문제, 한자의 활용, 한자의 다양한 훈음 알기. 자, 요거 중요합니다. 검정의 시험에서 특별히 좀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자 다음자라고 그러죠. 일자 다음자. 한 글자 속에 소리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급수시험 이런 거 공부할 때 보면은 대부분 한 글자의 한 가지 대표적인 뜻만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외웠다가는 낱말에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 한 글자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 글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읽느냐,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부수와 핵수 적용하기. 보통 이제 자전 활용하기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그 한자의 뜻에 해당되는 부수, 그 다음에 이 전체 핵수, 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보는 것. 특히 이제 잘못 고르기 쉬운 부수, 자, 이런 거, 그 다음 잘못 세기 쉬운 핵수, 이런 것을 많이 물어보겠죠. 자전 활용하기 조금 전에 나왔었습니다. 자전 활용하기. 옥편 찾는 방법이죠. 그죠? 자전 활용하기는 보통 이제 세 가지가 있지만은 부수를 이용한 찾는 방법, 이걸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나머지는 좀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부수 찾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수로 자전 찾는 법, 이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 유의자 반의자 알기, 한자어에 적용하기, 한자어 익히기, 이제 17문제. 자, 한자어의 도금, 이제 두 글자죠.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의 도금, 소리를 읽는 겁니다. 그 다음 한자어의 뜻 알기. 당연히 한자어를 배웠다면 이 한자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낱말을 한자로 변환하기. 즉 역시 이제 쓰기죠. 이게 쓰기, 바르게 쓰기. 자, 그 다음에 한자어의 짜임. 자, 이게 문법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자어의 짜임은 이제 한자의 짜임은 한 글자의 어떤 생성 원리를 물어보는 거고, 한자어의 짜임은 두 글자의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술목, 수식 이렇게. 자, 한자어의 활용 17문제. 자, 문장 속의 한자어 도금 알기, 문장 속의 낱말을 한자로 변화하기, 반의어 유의 알기, 고사성어 속뜻 알기.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 진흥회를 보겠습니다. 한자 진흥회에서는 문제가 80문제 정도 나오는데 되게 좀 수월한 편이에요. 검정회보다는. 문제 유형도 좀 간단하고. 자, 한자 지도의 기초 1과목입니다. 한자 지도의 기초 7문제에 나옵니다. 자, 한자의 3요소 조금 전에 한번 들어봤죠, 그죠? 형음의. 그 다음 육서라는 것은 조금 전에 나왔지만 한자의 생성 원리라고 그러죠. 생성 원리. 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한자의 짜임이라고 그러죠. 한자의 짜임.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제자 원리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좀 다양합니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용어가 좀 많죠. 이 용어를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해하겠죠. 그죠? 육서라는 것은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의 6가지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말. 그 다음 필순. 쓰는 순서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처음 한자를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한자를 반듯하게 쓰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필순,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아이들에게 막 이거 잘못 썼으니까 이거 고쳐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른들도 필수는 그렇게 잘 안 지킵니다. 왜냐? 어른들은 필수는 안 지켜도 한자를 반듯하게 잘 쓰거든요. 그래서 필수는 하나의 처음 배우는 아이들, 그래서 글씨를 좀 반듯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수단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전 찾기 역시 검정에서 나왔었죠, 그죠? 붓으로 찾는 방법이 제일 흔하게 쓰입니다. 그 다음 한자의 변천 과정.
자, 지능에서 한자의 변천 과정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보면 보통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그림과 설명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체만 보면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과정이 꽤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림들이 처음에는 뚜렷한 그림이지만 나중에는 선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서는 항상 이 설명을 해줍니다. 옆에다 이 그림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 그럼 그 설명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객관식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한자 지도의 실제 과목. 자, 68문제 제일 많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부수의 이해. 자, 214자 부수. 자, 부수는 총 몇 자라 있습니까? 214자입니다. 현대 부수 체계는 214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부수가 뭐 바른 것, 바르게 짝지어진 것, 바르지 않는 것, 또는 부수의 이름이 뭐 바른 것, 바르지 않는 것,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부수에 대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의 자원과 이해에 대인데, 이 자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생성원리입니다. 생성원리. 자, 생성원리에 보면 뭐 상형, 회의, 뭐 나중에 또 본 강의 시간에 배우게 되겠지만은 생성원리 하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 지사, 회의, 뭐 형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자, 이 수준은 보면 교육용 한자 천자입니다.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교육용 한자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한자인데 중등 900자, 그 다음에 고등 900자, 그래서 1800자, 1800자 수준입니다. 1800자 수준. 자, 이 안에서 한자의 자원과 이해, 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한자어 1800자 나왔죠, 그죠? 1800자 안에서 이제 한자어가 나오고요. 그다음 한자성어 100단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 아동 한자 교육인데 이거 5문제입니다. 되게 대체로 적죠, 그죠? 자, 아동 한자 교육은 하나 이제 거의 이론적인 그런 문제인데 한자 교육의 필요성 우리가 막 많이 익혀왔죠, 그죠? 한자 교육의 필요성 하면은 뭐 우리 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전통 문화의 개성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그죠? 대부분 원론적인 얘기들. 딱 보면은 이게 맞는 대답이다, 틀린 대답이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사의 역할, 아이들이 교사가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수업 전략, 학생 대명.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아동 발달 단계 이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교육학에서 뭐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한 분야인데 뭐 피아제 아동기의 발달 단계 이해 뭐 그래서 여러 단계에서 아동이들의 어떤 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을 공부하겠는데 이런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원론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식 문제에다가 5문제, 그리고 대부분 읽어보면은 이게 무엇이 답인지 감이 올 겁니다. 거의 뭐 도덕적인 얘기입니다. 보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지능의 쪽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조금 유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의 지능에 보면, 자, 객관식 검정에는 객관식이 50, 50, 객관식, 주관식 50, 50, 지능에 50, 30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능에는 80문제죠. 검정에는 100문제입니다. 좀 문제수가 좀 차이가 있죠, 지능에가. 그 다음에 합격점이 역시 70% 돼 있고요. 배점은 검정에 1점, 각 문항당 1점, 지능에 1.25점. 좀 복잡하게 해놨는데. 시간은 똑같이 60분입니다. 문제 푸는 시간 아마 충분할 겁니다. 글자를 좀 많이 알고 있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70% 이상을 맞춰야 합격이 되고, 자, 이런 겁니다. 내용상에서 보면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제 유형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두 기관에서 보는 시험이.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어른, 성인 대상으로 이제 하고 실제로 시험 응시도 성인이 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 그 다음에 한자, 천자 이상의 숙지자. 천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이해하기 쉽다. 만약에 내가 그런데 천자가 안 돼, 천자를 모르고 내가 처음부터 배운다. 처음부터 배우는데 왠지 이 아동 지도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자, 천자 이상 미숙지자는 한자 급수 학습. 한자 급수를 조금 공부를 한 게 좋습니다. 검정이든 지능이든 천자 이상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카페에도 보면은 뭐 여러 기관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 기관에 뭐 지능에 검정에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3급 수준 천자거든요. 그 천자를 좀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강의는 검정의 지능에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그래서 검정의 내용만 딱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능의 내용도 같이 곁들여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 부분은 검정에서 어떻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지능에서 어떻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그게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